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와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3사가 전부 그 두 번 의견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두 번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그 상패 규정이 바뀌었죠. 그죠? 네, 그래서 바뀐 걸로 따지면 두 번 의견 거절을 받아버리면 막바로 뭐 이의 신청도 없이 상패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바뀐 규정 자체가 이게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그 새로 바뀐 규정입니다만은 실시일이 있어요. 시행이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25년도 7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5년 7월 이후에 의견 거절이 연속 두 번 발생한 기업들은 막바로 상폐가 되지만 25년 7월 이전, 그러니까 이화그룹 3사는 23년, 24년에 의견 거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행 이전에 의견 거절을 두 번 연속 받은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은 말이에요. 이 사전에 미리 받았던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기업들은 또 소생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요.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 1월에 나온 건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현행 그 감사 의견 미달 요건 건에 대한 것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에 현행 건은 뭐냐면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년도 감사 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정 기간도 부여하고 막바로 상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이라는 거는 23년에 의견 거절 발생들 했잖아요. 이화 3사가. 그러면 24년. 요 다음은 24년을 얘기하는 거고. 다다음이라고 한다면 2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된 상패 기준이 아까 봤듯이 금년도 7월 달부터 시행이니까 이화그룹 3사는 연속 두 번 의견 거절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퇴출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도리가 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런 건과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상하게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더 자세하게 신속한 소식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EID 이화전기 이트론 입장 아시겠죠?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의견 거절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25년 이전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막바로 상폐되는 것은 아니다. 개선 기간도 계속 부여받을 수 있다. 네, 이거죠. 근데 개선 기간은 사실 이화그룹 3사들이 한 6개월 정도 저번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 규정에 의하면 이게 뭐 1년 정도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거죠. 이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축출해야 될 이사들 있죠. 상패 원흉으로 일컬어지는 이사들. 뭐 신 대표도 있고, 뭐 구모 씨도 있고, 뭐 김모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쇄신을 하면 또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여러분, 소생이 다시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개정된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5년 7월부터 시행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의견 거절이라고 해서 막 상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실질 심사라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걸 거쳐서 이제 진짜 상폐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견 거절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봐가지고는 100%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측의 회사를 살리려는 상장을 유지시키려는 의지는 지금 현재 없어요. 근데 이게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해가지고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경영진 쇄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규정을 잘 우리가 그 숙독을 하고 잘 보면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AI 검색 도움도 좀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쭉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쭉 그 찾아본 결과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고 그러실 필요 있고 요번에 보니까 플래스크가 상패 받았다가 다시 소생하죠. 네, 이게 실질 심사만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만 곧 거래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덴트도 결국 이제 거래 재개가 되지만 시간이 약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초록뱀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재개가 완전히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소생한 기업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생기고 있습니다. 이화그룹이 소생하지 말란 법 없잖아요. 그러면 뭐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결국 최대 주주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뭐 아직 그 소생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사측에 어떤 의지가 있으면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만에 하나 만일 잘못돼 가지고 진짜 상패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돼요. 정리매매 할 건지 비상장으로 갈 건지 비상장으로 가실 분도 계시고 뭐 각자 소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매매 하실 분들은 정리매매 하시고 근데 이게 뭐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똥값이 되는 건 아니고 몇백 원 정도 시세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예요. 지금은 매매 정지된 상태니까 이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정지돼 있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볼 시간적 여유는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을 때 생각을 미리 해두는 게 좋죠. 괜히 그 정맥군한테 유혹당해가지고 뭐 아주 그 헐값 똥값에 팔지 마시고 팔려면 정리매매를 이용하시면 정리매매 때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우신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확률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 소생을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영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히든 스토리나 그 신속한 정보는 꼭 여러분들이 EID 이화전기 이트론이라고 문자를 꼭 주시면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꼭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셔서 들어오세요. 그래야 제가 자세하게 신속한 정보 드릴 수 있습니다. EID 이화전기 뭐 입장 뭐 이렇게 종목명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릴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대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몇천 프로, 10배, 20배 막 이렇게 허황된 말씀을 드리는 대박주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한 50% 정도 시세를 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10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박주입니다. 허황된 대박주에 대한 꿈은 버리는 게 좋고요. 이 종목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주가는 대개 8,000원에서 한 5,000원 선 정도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가격대예요. 그리고 변화가 너무 많은 중소형주 일하기보다는 대형주 섹터에서 골랐습니다. 네, 시총은 7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종목이에요. 자본 총계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의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 있는 그런 대박주입니다. 우리가 우량한 종목에서 선택이 좋죠. 네, 그 종목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투자 기간은 2 내지 4개월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핵심은 그럼 뭐냐? 네, 여러분들 뭐 상호관세 이 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이 상호관세 악재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대형 정책의 수혜가 있습니다. 초대형 정책인데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러면서 대박을 내야지 불안정하면서 대박을 내는 것은 상당히 그 반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에서 골라봤어요, 여러분.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주봉 차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 주봉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입니다. 네. 이미 대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급등을 해버린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락에서 상승 전환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급을 우리가 봐야죠. 근데 뭐 외인 기관이라든가 이런 메이저 수급이 일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급을 보면 이런 정도 모습입니다. 이미 초록색의 기관은 매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 순매수 전환 초기 국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그죠? 네, 외인이 빨간 선이죠.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전환 초기 국면이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계속 매수를 해 들어갈 거고 외인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이니까 이게 아주 그 아다리가 맞는 거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을 보면은 자, 여기 좀 흐릿하게 보이지만은 꾸준하게 실적이 점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그 2022년도 요때죠, 요때. 예, 요때부터 턴어라운드 흑자 반전해서 이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호 관세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대선 관련해서 정책 수혜가 국가적인 건의 정책 수혜가 나올 겁니다. 예.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대선 관련 정책 수혜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총에서 대변신을 확약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그 주주총회 공시에서 주주 환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그런 건에 확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주주 친화적인 모멘텀까지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올릴 만한 거리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엔화 강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엔화 패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런 정도로 엔달러 환율 대단히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금 현재 그 시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트럼프 들어오고서부터 결국 달러는 좀 약해지고 엔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권 모멘텀으로 실적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엔화 초강세의 강력한 그런 종목이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 진입 시기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도할 때 매도하라. 네, 이런 사인 다 드릴 겁니다. 요 전번으로 대박주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입 시점, 비중, 그리고 매도 시기까지 해서 확실한 수익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전번으로 꼭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